우리 보수는 흔히 이래 말합니다. 지금 오세훈이 그리고 박영준이를 뽑아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쩌다 저런 걸 뽑게 됐나라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후회할 줄 알면서 뽑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쓰레기고 하나는 더 쓰레기고 하면 쓰레기를 뽑았다 하지만 쓰레기를 뽑는다고 세상이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더 쓰레기는 세상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엉망이겠지만은 쓰레기를 뽑았다고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더 쓰레기와 쓰레기를 놓고 내가 쓰레기를 택하는 부분은 내 마음의 위안이지요. 더 쓰레기한테 본때를 보여줬다. 그동안 더 쓰레기 냄새를 맡고 살은 부분 때문에 덜 쓰레기를 선택했다. 그건 내 마음의 위안인데 덜 쓰레기나 더 쓰레기나가 솔직히 말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고 50보 100보지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오세훈이 박원순이나 문재인이 심판하려고 뽑았다. 그렇다고 박영선이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세훈이를 뽑았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위안을 해요. 이제 심판을 했다. 내년에 쫓아내야 되겠다. 제가 아주 진부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면 문을 쫓아내고 나면 문이 쫓기나면 더 쓰레기 뭉이 쫓겨나고 나면 덜 쓰레기 저 국민의 똥당에서 누가 하거나 아니면 범야권에서 누가 하나 된다 칩시다. 자, 그 사람이 된 세상에서 당신의 삶은 많이 행복해질 건가?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건가?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꼭 덜 쓰레기 아니면 더 쓰레기 사회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조금 더 나은 사회는 왜 못 가는 겁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요. 뭐 아니면 도식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윤석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이가 윤석열의 묵은 감정 정권 교체 강물에 씻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라는 강물 이 말 자체가 아까 말한 더 쓰레기와 덜 쓰레기를 갖다가 구별하자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저는 이 젊었을 때부터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는 부분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반에서 돈이 없어졌다고요. 초등학교 때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초등학생을 보고 이 걸상을 들으랬습니다. 나무 걸상을요. 누가 지가 훔쳐가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요. 아니 무슨 선생이 수사관도 아니고 돈이 없어졌으면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집단 고문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제가 열불이 나서 내가 했다 하고 선생한테 달라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이럴 때는 그냥 예사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망신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수업료를 못 내면 그냥 조회 시간에 애들을 불러내가 그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왜 수업료 안 내?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해. 찾아오라 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선생하고 한번 싸운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맨날 담배 피거나 술 마시다가 학생이 걸리면 부모를 찾아라 해서 선생이 삥땅을 뜯는 일도 예사로 있었고 서울대 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수준도 안 되는 애들 넣어줘 놓고 수십만을 뜯어내고 서생의 딸이라고 돈을 각출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하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물을 주동하려다가 잡혀가 삼청교육대 갈래 검찰청 갈래 협박받은 적도 있어요. 대학 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 내에 비리도 저는 싸웠습니다. 민주화 투쟁만 한 게 아니라 대학 내에 교수 임용 비리 또 교수들이 과목을 가르치는 실력 수준에 관한 문제 그래서 교수 뽑는데 학생도 참여하게 해라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학원 자치회장으로 싸운 적도 있어요. 이 세상을 제가 바라볼 때 굉장히 불공정한 세상의 연속이었고 정치판에 와보니까 더 불공정해요. 나중에는 유권자하고 선거 마지막 날 싸웠습니다. 제가 선거 마지막 날 사람이 많은 읍내 한복판에 이 마이크 걸어놓고 앞으로 정치인들 욕하지 마라. 내 선거 치러보니까 유권자들 수준 때문에 정치 못 해먹겠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한테 손 내밀고 불법을 강요하고 밥 사달라 뭐 해달라 해놓고 정치인들이 깨끗하게 정치할 거라고 기대하느냐. 그
꿈도 꾸지 마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선거사에 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하면서 유권자 나무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 떨어졌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더러운 꼴은 못 보는 스타일인데 국민들을 갖다가 우매함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강물에 씻어버려야 된다. 윤석열의 무건간정. 이렇게 말하는 이 행태요. 정진석이가 이야기해요. 저는 이런 투를 말하는 정치인은 갱멸하고 정말로 좀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매우 잘못된 이야기죠. 자, 어떤 것도 뭐라는 대의를 내세워서 그만 따지지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윤석열에 대한 검증도 정권 교체의 도도한 강물에서 제기하면 문제다. 과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명박이 도덕성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 알았잖아요. 다선이부터 시작해서 BBK까지 이명박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요.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명박을 뽑아놓으면 국민을 다 잘 살게 할 거라는 그런 맹제에 우리가 이명박을 묻지도 말고 표를 엄청나게 몰아줘서 뽑아줬잖아요. 뽑아놓으니까 국민을 잘 살게 했습니까? 지배를 불렸습니까? 자, 박근혜가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최순실, 최태민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한테 그런 거 한번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그런 거는 엄해라 하고 박을 뽑았습니다. 나중에 되자마자 그냥 청와대가 구중궁궐이 되고 내시들이 설치고 섭정이 설치고 하면서 대통령 자리도 못 지키고 쫓겨났습니다. 과거에 문제되던 일들이 다 현실화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고 박근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아리가 있다고 해서 저걸 꺾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권 교체에 도도한 강물 운운합니다. 정말로 정진석이나 이런 류의 인물이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앞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라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시류 따라서 센데 그냥 이리저리 붙으면서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이명박하고도 잘 지내고 박근혜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이 정진석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쁘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니까요. 정진석은 충남 공주로 윤석열이하고 같은 공주 출신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국민의 동당 내부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자, 이 사람은 뭐 항상 양지만 서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윤석열한테 붙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의원이 국정원 댓글 당시 이 수사했던 윤석열을 향해서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 성사 과정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윤석열도 솔직히 말하면 조국 문제로 문가리하고 검찰총장 되고 나서 붙기 전만 해도 문 정권의 호위병이고 수호 부대고 친위대 역할을 했지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지만 그 정권을 두들겨 잡는 과정에서의 불공성은 없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부분에서 불공정은 없었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맞섰다고 해서 문 쪽에 붙어가지고 수사팀장으로 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정치색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됐다라는 것은 박 정권에 맞서서 다른 쪽에 붙어서 그쪽의 이해에 따라서 주구처럼 움직이다가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그것은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정진석이가 옳은 거냐는 겁니다. 묵은 감정은 정치권 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버려요. 이렇게 매사를 대의, 정권 교체, 보수 승리 이런 쪽에 기하기 위해 나머지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속에서 우리는 이명박을 만들었고 박근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목적으로 또 윤석열을 만들자고 정진석이 바람 잡는 겁니까? 자, 그래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박근혜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팀장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다. 요까지만 딱 이야기하는데 그가 윤석열이 아니라 홍길동 검사, 홍길동 팀장이라도 차이가 없고 자신의 본분을 다했고
그리고 IMF 직후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자, 맞아요. 사실관계는. 근데 그때 책임을 안 물은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고 빠져나간 것은 DJ와 YS 간의 대선에서의 서로 협조적 관계에 대한 거래지 옳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과거 정권들에 대해서 칼을 들이민 부분과 똑같은 수준으로 문 쪽에는 들이밀었냐는 겁니다. 자, 우리들 병원, 북한 석탄 정제유 밀수 사건, 그리고 태양광 관련, 그리고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라임은 지금도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수많은 정권의 비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쪽의 비리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정권 초에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털었는데 뭐 코링코니 뭐니 그리 놓죠. 나머지는 대충 덮어버리고 자식 문제나 몇 가지로만 남겨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보였던 행동은 대한민국의 정치 검사나 일반적인 정치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검찰의 수준으로 본다면 그걸 뭐 굳이 요까지 할 게 있느냐, 검찰이 다 그렇지, 이런 수준에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윤석열이 나섰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보겠다고 한 김용판의 부분을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한테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정치적인 균형을 가지고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기본에 관한 일이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일일이 사과하라는 것은 좁쌀에 이용박을 파는 이다. 자, 대통령에 나선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말, 그 정치인이 과거에 발의했던 법안, 이런 걸 가지고 다 뒤져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검증하고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대통령에 나서면 그냥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의 앞에 나머지는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웃기는 거는 야당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대의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라는 큰 강물에 자잘한 감정은 씻어내야 하는데 일에는 선우와 경중이 있다. 요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가소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가소로운 이야기다. 대선에 나선 사람은 보수고 진보고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그 사람에 대한 검증만큼은 분명히 진행되어져야 될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진석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정권 교체의 강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파고 헤쳐서 제대로 된 사람이 교체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We are